안녕하세요. 저는 시사톡톡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강민지입니다.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을 모셔봤는데요.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식산업법학과에 다니고 있는 18학번 윤소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장영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최은우입니다. 네, 이렇게 패널분들이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주셨는데요.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, 이번 주 시사톡톡의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? 함께 동영상 보고 오시죠. 매년 꾸준히 곳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한 작년부터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. 2017년에는 5,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16.4% 오른 7,530원으로 올랐습니다. 2019년에는 현재 7,530원인 최저임금보다 10.9% 오른 8,350원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. 그러나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만원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은 각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고 있는데요. 네,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.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었죠. 맞아요. 뉴스를 틀면은 계속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또 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되게 많이 들어볼 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여기 패널분들은 혹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가요? 네, 저는 한 1년 정도 그 편의점 G사에서 알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알바생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보면 월급이랑 직결된 문제니까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일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월급이 오르니까 좋기도 하면서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을 왜 도입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패널분 계신가요? 최저임금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강제하는 제도로 일종의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노동력 또한 하나의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줘야지 노동자의 복지도 저희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. 근데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도 좀 불만이 많으시잖아요.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? 일을 하고 급여가 오르는 거는 당연히 좋지만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은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나도 잘리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불안감을 표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알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최저임금은 이제 주휴수당이라든지 야간수당과도 관련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알바생의 입장에선 돈이 오르더라도 내가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걸 텐데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서 좋은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노동력도 하나의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인적 자원을 제공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동력 착취도 좀 덜 일어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 못지않게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의지가 없어서 취업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비율이 되게 많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무래도 월급이 높아지니까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이제 노동력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물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또 한 번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.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뉴스를 봤는데 최저임금보다는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같은 게 더 부담된다는 말이 있거든요. 근데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정책이 조금 완화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오른다면 확실히 고용주들도 임금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고용주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펼치면은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영은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이제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는
이제 최저임금 문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카드 수수료, 뭐 임대료, 뭐 배달업체 수수료 등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급여가 바로 오르지만 권리를 지켜야 되잖아요. 왜냐하면 잘릴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혹시라도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노동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나중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.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.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이렇게 패널분들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?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감 말씀해주세요. 저는 일단 이제 방송국의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해서 사실 촬영하는 게 많이 떨렸는데 아무래도 저도 알바생으로서 민감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진지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영상방송에 출연하는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이렇게 영상방송 출연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. 그리고 또한 이번 주제도 최저임금 인상이어가지고 정말 좋았던 주제인 것 같아요. 저는 비록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고 제 생각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또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시선으로 시사 문제를 바라보는 프로그램이라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학우분들이 봐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.